지금 매수 자리는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진입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파동 관점으로 보였을 때 이 주봉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조정 파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끝났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25년도 3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처음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된 요 하락장부터 335 확장형 플랫 조정으로 조정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마지막 5파동 끝자리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자리겠죠. 자, 두 번째로는 25년도 10월 트럼프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히토류 관련이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하락장, 이 자리를 시작 자리로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자리가 ABC로 W 하락이 나왔고요. ABC X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ABC로 내려가는 WXY 파동, Y 파동의 A까지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B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가 가리키는 게 어느 방향인가요? 결국에는 대상승이건 조정 상승이건 상방을 바라본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B 시나리오의 상승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겠죠. 자, 보통 ABC 조정에서 B 상승분은 자, 최소치를 0.382선으로 보고요. 정석적인 상승분을 0.5에서 1.618짜리 골든 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C가 플랫으로 빠졌을 때 이 최대치를 786짜리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최소치만 상승이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전 고점이 있었던 673까지는 우리가 이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부터 최소 상승분까지 현물 기준으로만 약 12%의 상승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석적인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20% 가까이 되는 상승분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요 파동이 끝났다 라는 것만 확신할 수 있으면은 바로 진입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정석적인 근거로만 매매하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영상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마지막 5파동 끝자락에 들어와 있는데 이 하락분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요, 6월 말 28일부터 제가 카운팅했던 요 5파의 시작점부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요 세 5파동이 어제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1, 2, 3파동까지 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약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4파 반등일 뿐이고 마지막 5파 마무리까지 지어줘야지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었죠. 어제 저녁 10시 케빈 허쉬의 연설이 있었는데, 케빈 허쉬는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연준의 기조 자체가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케빈 허쉬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어제 케빈 허쉬가 지금은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치를 올린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 호재와 함께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카운트하고 있었던 5-2파 고점을 넘겨주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 파동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못생기게 1, 2, 3, 4, 5로 파동을 마감치고 지금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마감이 너무 어정쩡하잖아요. 너무 어설픕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승까지 ABC로 나오는 플랫 조정이었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 5파동 하락분이 한 번 더 남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석적인 상승분 볼 수 있는 자리가 전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오늘 저녁에는 하락 흐름이 시작될 것이고, 그럼 하단 매물대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인지 아직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캔들 나와주는 거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 않고요, 빠르면 오늘, 늘어져도 이번 주말 안에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파 반등 찍고 내려오던 자리에서 진입했던 숏포지션, 전저점 깨던 자리에서 1차 익절했다가 나머지 들고 있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저녁에 있을 케빈 허쉬의 연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케빈 허쉬가 인플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스닥과 비트코인 모두 상승이 나와주게 되었고, 제가 그어놓고 있었던 저점 빗각 부분, 이미 이 자리에서 두 차례 저항을 맞은 상태였는데 요 빗각을 넘기던 자리 42% 수익권에서 전량 익절하였고요. 그 이후에 빗각 안고 올려주던 자리 59.5K
부근에서 롱 포지션 진입하면서 60.4K 부근에서 1차로 그리고 이전 고점 부서주는 60.8K 부근에서 2차로 익절한 뒤에 지금은 어디에서 지켜주느냐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차트 상황 보시면요, 어제 아침에 전저점 찍고 올려줬던 요 30분봉 오더블럭 상단선 지지를 확인하고 올려주면서 FEG를 만들면서 올려준 다음에 요 상단선 라인을 다시 한번 존중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얘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라고 쳤을 때 1파를 기반으로 1.618자리까지 3파의 높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어제 첫 번째 파동에서 이 자리를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5파까지 나와준 다음에 2파 조정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직 1파가 진행 중이고 여기서 상승세기 그리면서 다이아고날까지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조정이 플랫 조정으로 나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빗각에서 자리를 지켜주겠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시장의 눈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삼각 수렴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무엇이냐? 지금 조정장에서 여기까지 4파 조정이라고 했을 때는 흘러내릴 것이고, 지금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는 지켜주면서 대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이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부 유동성을 지금 이미 회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유동성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줄지 그거를 보면서 떨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롱 준비하는 이유가요, 이 5파 마감이 정말 못생기게 마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호재가 끼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렇게 어영부영 끝났을 가능성도 역시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슈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를 등에 업고 부양하면서 이 틀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봉으로 짧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못생기게 마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날봉이나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5개 파동이 눈에 띄게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치는 게 제 기준에선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슈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눌리면서 돌려받는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온체인 데이터 보시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기준 어제 전저점 갱신하는 자리에서부터 기관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양수로 올라가려면 멀었지만 요 반등하는 상승분이 꽤나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 주었어요. 기관들이 전저점 깨는 자리에서부터 매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VD 데이터로 보시면요, 어제 전저점 갱신하고 케빈 허쉬의 연설이 있던 순간부터 요 바이낸스 기준 고래들의 현물이 대량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좀 눌리고 있는데요, 선물 기반의 숏포지션이 들어온 것이지 현물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온체인 요 비트코인 축적 주소로의 전송량을 보시면은 어제는 무슨 100만 개 이상이 축적되었다, 이렇게 잡혔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보여드렸던 건데, 역시 조금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제 거의 6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축적이 되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치가 정상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전저를 갱신하면서 눈에 띄게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무빙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지금은 보면은 약 15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제 100만 개 이상 잡혔던 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새 지갑에다가 물량을 옮겨 담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 지표에 간혹 트래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였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조정된 상태에서도 눈에 띄게 저점에서 비트코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든 담아볼 시기가 온 거는 맞다라는 것이고, 이 자리 지지받지 못하고 눌리면서 전저 한 번 더 갱신해 준다라고 해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40K 대폭락 시나리오가 아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안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차트에서 영향을 세게 줄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저께 화요일에 있었던 소비자 신뢰지수는 고용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제조업 PMI나 원유 재고 같은 것들은 고용지표의 선행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있을 고용지표가 바로 이번 주의 메인입니다. 실업률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등등 이번 발표가 고용지표에서는 금리 방향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메인이 될 수 있는 발표가 오늘 밤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변동성이 큰 날이 저는 오늘 저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일 금요일은 미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미장이 열리는 날이 오늘 저녁인데, 오늘 저녁에 이러한 지표 발표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이 가장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이 마지막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인지 잠시 눌렸다가 상승장이 이어가는 자리인지 그 변곡점은 오늘 밤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진입할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지지가 확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지금 롱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제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세부 파동이건 아니면 ICT 매물대에서 지지 확인이건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가 진입할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나올 때마다 저희 브리핑룸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알람 드렸을 때 차트 체크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영상 처음 접하셔서 브리핑룸 입장이 되어 있지 않다, 나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요,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영상의 알람과 저희 구독자 전용 스터디에도 100% 무료로 입장하시면서 제가 진입하는 포지션의 공유와 실시간 변동성 대처까지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초대해드릴 테니까 돈 달라 이런 금존력으로 한다던가 제 매매를 무조건 카피 트레이딩해라 이런 말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놓은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저희 구독자 분인 것만 확인이 되면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 브리핑룸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 혜택 받아보시면서 이슈로 흔들리는 지금의 차트 함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받아볼 수 있는 자리를 어디로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에는 지금 세부 파동으로 지금 이 자리가 5파 이후에 2파 눌림 자리인지 아니면은 아직 5파가 진행 중인 건지 이런 것들 지금 카운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흐름이 조금 더 나와 봐야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파동상으로 아직 1파가 다 나온 건지 아니면은 아직 5파가 쐐기형으로 진행 중인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피보나치를 그어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가격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 자, RS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SI 보면은 단기적으로 과매수권을 찍었다가 고점 올리면서 다이버전스 신호 같은 건 만들지 않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이 비슷한 자리까지 온다고 했을 때 가격 저점은 올렸는데 RSI는 빠르게 해소가 된 RSI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어디냐, 이전에 저점을 깼던 최저점과 이 다음 저점을 이어서 빗각 그어보시면은 6월 30일 하락 때 이 하단선을 돌파했고요. 그 이후에 두 번 저항을 받았으나 어제 키비너시 연설과 함께 올라탔던 이 빗각 보이시죠? 자, 분봉으로 짧게 보시면은 요 빗각에 올라타서 앉는 무빙까지 보여주고 한 번 더 지지를 확인했단 말이죠. 그럼 다시 되돌아갔을 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지지를 해줄 것이냐, 자, 이거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더블럭과 FVG를 그어놨잖아요. 어제 아침 저점을 갱신하면서 만들어졌던 오더블럭 상단선을 지지를 확인하고 올려주면서 요 4시간 본 기준 FVG를 만들어주게 되었죠. 자, 오더블럭 이후에 발산까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럼 요 FVG 중단과 오더블럭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이 빗각이 뚫린다 하더라도 FVG 정도는 지켜주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롱트라이를 해볼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빗각과 FVG를 기반으로 내부 유동성 회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를 회수하러 갈 것인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크하면서 거기서는 포지션을 들어갈 근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저녁이 바로 상승이 나와주건 아니면은 눌렀다가 상승이 나와주건 결국엔 우리가 최소한 12%에서 20% 가까이 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관점과 전략에 동의하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굿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하락파동 제일 마지막 구간에서 이슈가 붙으면서 예쁘지 못하게 마감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 아프게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가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슈가 끼었기 때문에 원래 모든 파동에는 이슈가 붙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첫 번째 상승 파동까지는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공포를 유발하는, 포모를 유발하는 무빙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자리에 왔을 때 매수해야겠다, 어떤 자리에 도달하면은 손절한다, 이런 기준 라인들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적어도 잃지 않는 매매,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하면서 이후에 나올 상승장에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멘트까지 들으셨으면 영상 끝까지 보셨다라는 건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